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재판에 의해 그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지난 시간에 이제 재판의 의미와 종류까지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갖춰놓은 게 있는데 그 제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후딱 한번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선녀 나무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나무꾼이 지은 죄가 절도죄와 사기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나무꾼은 요 이제 옷도 훔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사재판을 이제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옳고 그름을 최종 이제 판결하는 것이 이제 재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재판의 종류에는 민사, 형사, 그리고 행정, 헌법, 선거, 가사, 소년재판 등등 여러 종류의 이제 재판이 있음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보통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뭐 절도죄라던가 그러니까 개주인이 이제 막 이웃집을 시끄럽게 했을 경우 이제 민사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 그래서 형사와 민사재판을 구분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민사재판과 이제 형사재판의 절차를 저희가 지금 이제 절차 과정을 가지고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원고 원하는 사람이 소장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 좀 진행해 주세요라고 제출을 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이제 증거를 제출을 하고 변론 자신들의 이제 주장을 얘기를 해서 최종 판결을 이제 받게 되면 되는 겁니다. 반면 이제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잘못한 사람이 있게 되면 이 잘못한 사람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제 고소하거나 혹은 뭐 제3자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검사님께서 이제 수사와 이제 기소를 하신 다음에 뭐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가지고 검사님께서 이 사람을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피고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변론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뭐 유무죄를 이제 따져본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판결이 나게 되면 이 사람이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결정을 하면서 형사재판이 끝난다라고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 이런 거를 배웠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우는 거냐면요. 재판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제도가 있는지, 우리 사법부에는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마인드맵 다시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자, 이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1, 2, 3로 제가 이제 나눠놨어요. 자, 봅시다. 자, 먼저 이제 사법권의 독립을 제 1번으로 놨고요. 2번이 재판의 원칙, 3번 이제 심급 제도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좀 이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국가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입법부와 그리고 행정부 그리고 이제 사법부 또 이제 나눠져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복습을 간단히 해보면 입법부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이제 법을 제정하거나 혹은 이제 즉 만들거나 혹은 개정 이제 고칠 개자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법을 이제 만들거나 제정 어에 있자예요. 만들거나 이제 개정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입법부고 그럼 행정부는 뭘 하는 것이냐면 그 만든 법을 집행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행하는 곳이라고 해서 이제 집행하는 행정부라고 얘기했고요. 사법부의 이제 사자가 요 사자가 이제 적용할 사자예요. 그래서 이 만든 법들을 적용을 해서 그 법이 과연 그 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한 행동이 이제 적법한지 뭐 위법한지 그 권리관계에선 이 사람이 맞는지 저 사람이 맞는지 같은 거를 판단하고 선언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하는 곳이 이제 사법부고요. 그래서 이런 권력이 이제 사법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사법권이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항상 이제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 국민들의 이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법권이 독립되기 위해서는요. 이 입법, 행정, 사법부라고 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걸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개의 권한이 이제 분리가 철저히 이제 되어야지만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법원이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이제 법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입법부와 행정부와는 아예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즉 삼권 분립의 원칙을 이제 철저히 준수하면서 법원이 독립되어야지만이 사법권이 이제 독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은 사실 이 사법부 내에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관 이제 판사님들은 국회의원 해서도 안 되고요. 행정부의 이제 장관이나 차관 아니면 뭐 대통령을 이제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겸직 금지. 그다음에 이제 헌법과 법률로 법원 조직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 사법부는 이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관의 임명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 같은 사람들이 입김을 이제 넣지 않도록 그런 강압을 이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법원의 독립이고요. 자, 법관의 독립은 뭐냐면 그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법관 이제 판사님들께서 재판을 하시는데 그 재판에 있어서는 그 판사님,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우리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관의 자격을 이제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법관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상의 임기를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법관으로 이제 임용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판사로 이제 임명이 되게 나면 신분상 이제 임기를 이제 보장을 해고요, 해주고요. 그다음에 헌법으로 이제 법관의 또 임기를 또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법관은 또 신분을 보장한다는 의미인데 이건 뭐냐면 잘릴 염려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잘릴 염려가 없고 정년을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제 월급도 다 줍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소신껏 그러니까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이제 딱 판단을 해가지고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이제 법관의 독립을 우리 이제 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자, 재판의 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자 이렇게 법원도 독립을 해서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와는 별개로 이제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인정도 해주고 여기 계신 이제 판사님들에 대해서 신분상 법관의 임금을 이제 보장도 해주고 법관의 신분도 이제 보장을 철저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철저히 그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신분과 이분들의 이제 조직을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재판의 원칙이에요. 그럼 그 재판을 진행할 때 이제 지켜야 되는 원칙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 공개 재판주의입니다. 오픈. 당연히 이 공개 재판주의라고 하는 건 왜 등장을 했냐면요. 사법부의 이제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언제든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이제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공개 재판주의가 등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뭐 예외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비공개 재판 가능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우리는 사실 언제든 원하면은 이제 공개재판주의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방청석에서 이제 재판을 방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방청할 수 있는데 근데 좀 예외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국가안전보장, 뭐 공공질서의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염려가 있을 시, 뭐 이런 때는 이제 그 예외적으로 비공개 재판이 가능합니다. 뭐 예컨대 뭐 간첩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심리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재판의 과정 중에서 막 이제 국가 기밀이 막 이제 증거로 채택되거나 그러면은 그게 막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형사 미성년자들이 혹은 이제 그 미성년자의 그 성과 관련된 그런 이제 사건인 경우에 그 이제 피해자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증언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또 이제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제 비공개로 이제 재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비공개 원칙을 비공개 이제 예외적인 원칙을 이제 들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증거재판주의는 그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의 판결은 반드시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는 원칙이 이제 증거재판주의인데요. 만약에 증거가 하나도 없어. 증거 하나도 없는데 그 피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내가 죽였어라고 해가지고 그 자백만이 만약에 유일한 증거예요. 다른 증거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의 자백만 유일한 유일한 이제 증거다라고 이제 했을 때 과연 그거는 채택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뭐, 사람의 그 구두 그 증언만이 이제 하나가 유일한 경우에 그건 이제 또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는데요. 자, 어떻든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재판에서 그 판결에는 반드시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이 바로 증거재판주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판 중심주의인데 사실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 교과서는 보통 이제 사법권의 독립과 이제 공개재판주의와 증거재판주의까지만 나와요. 그런데 요거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게 이게 뭐냐면요. 공판장, 그러니까 재판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증거의 형성, 판사의 설득은 공판정, 즉 그 재판장 안에서만 형성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제 등장한 이제 그 원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검사님들이 사전에 그 막 조서나 막 이런 걸 쓰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이제 쓰셔가지고 저희 판사님께 제출을 하게 되면 판사님께서는 이미 그 재판장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그 자료들을 쓱 읽어보신 다음에 거기에서 판단을 다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견과 선입견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를 형성한다든가 판사님을 이제 설득한다든가 하는 거는 반드시 그 공판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만나지 않고 다른 데서 만나서 막 증거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채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공판 중심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자 마지막 자 이제 심급제도인데요. 심급제도. 심급제도가 뭔지 봅시다. 그 우리 여러분들 삼심제도라고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삼심제라고 해서 이거예요. 이건데 또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 1심, 여기 1심, 그다음에 여기가 2심, 여기 보통 뭐 3심. 그래서 우리 보통 삼심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 삼심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3세판, 가위바위보에도 3세판. 뭐 3번은 해봐야지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삼자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한데 그 삼심제라고 하는 게 이제 삼심제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심제도 있고요. 그 단심제, 이제 한 번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삼심제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실 심급제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 심급제도란 뭐냐? 심자가 이거 살필 심자예요. 등급을 매겨놓고 살핀다. 그러니까 등급을 매겨놓고 1등급, 2등급, 3등급, 1급, 2급, 3급을 매겨놓고 각 급에 따라 가지고 다른 급은 이제 법원에서 동일 사건을 반복해서 심사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급이 다른 법원에서 동일 사건을 반복해서 심사한다, 살펴본다 라는 의미가 바로 심급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판사님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진짜 타법고시를 정말 어렵게 이제 패스를 하시고 사법연수원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이제 판사님으로 임명이 되잖아요. 뭐 요즘에도 법학전문대학원 나오고 나서 일정 정도의 그 요건을 이제 충족하시는 분들이 이제 판사로 또 임명되시기 때문에 정말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수재들 중에서도 수재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그 직업이 이제 또 판사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정말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급의 다른 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심사해서 그 실수를 이제 줄이기 위함이 바로 이제 신급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신급제도란 무엇이냐? 우리가 자, 여기 보면 여기 1심, 2심, 3심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글씨가 왜 이렇게 됐지? 1심입니다. 1심. 그리고 1심, 2심, 3심인데 보통 이제 경한 사건과 중한 사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민형사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경한 사건, 중한 사건. 그럼 이제 가벼운 사건과 이제 중한 사건의 기준이 뭐냐 하면 보통 민사의 경우에는 뭐 2억원을 기준으로 해요. 2억 이제 얘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경한 사건이고 2억 넘어가면 그건 중한 사건이라고 이제 보는데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 만약에 이제 경한 사건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게 되면 지방법원 단독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판사님이 한 분만 계세요. 그 재판장에 한 분만 계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판단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판결을 했는데, 뭐 넌 예를 들면 넌 유죄라고 했는데 그 판결을 그렇게 내리신 거예요. 너 유죄라고 했는데, 나는 그 판결에 나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때 하는 게 바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바로 항소예요. 그래서 이때는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만약에 시작을 하면 한 명이서 판단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옆방으로 갑니다 이제. 지방법원 항소부라고 해서 이 항소부는 몇 명이냐면 3인. 세 분의 판사님이 계세요. 옆방으로 가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항소심 혹은 이제 제 2심 재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근데 난 여기에도 또 이제 이 판결에도 난 불복할 거야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가는 게 그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걸 이제 상고라고 하는데요. 그때 가는 게 이제 대법원이에요. 그러면 중한 사건이다. 뭐 예를 들면 민사 사건은 2억 원이 넘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살인 사건이나 뭐 요즘 뭐 고유정 살인 사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좀 중한 사건이다 하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겠죠.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요. 그래서 이제 세 명이서 같이 먼저 판단을 하세요. 이게 1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심이 되는 건데 그럼 똑같이 1심이라도 여기는 한 명, 여기는 세 명이니까 이게 되게 얼마나 중한 사건인지 좀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대해서 만약에 또 판결에 불복한다, 이거 항소 하면 그때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고등법원이라고 하는 거 뭐 서울에는 사실 서울지방법원도 있고 이제 고등법원도 다 있는데 뭐 제 고향 이제 제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자 1심이 예를 들면 이제 제주 지방법원이에요. 제주 지방법원인데 그럼 제주 지방법원에 단독부 하면 이제 한 명이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아니다. 좀 이제 중한 사건에 이제 3명이서 3인이서 이제 하게 되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1심을.
그럼 이제 1심을 만약에 합의부에서 시작을 하면 2심을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잖아요. 근데 제주도에는 고등법원이 없어요. 고등법원이 없으면 어디로 가냐면 광주 고등법원으로 가요. 이거 지우고 광주 고등법원으로 가게 되고, 그럼 광주 고등법원에서도 이제 판단이 다 안 된다, 판결에 이제 불복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는 게 이제 대법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고등법원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그 광역시 정도 급에서 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요걸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제 판결, 결정, 명령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항소, 상고라고 보통 그렇게 외우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뭐 합쳐가지고 항소, 상고에서 이제 상소제도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과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항고를 한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메모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 판결은 죄 유무, 이래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우리가 보통 재판이 끝나면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작성을 하시고 그걸 이제 읊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각 심급에서 1심, 2심, 3심 각 심급에서 재판을 마무리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국적인 혹은 뭐 중간적인 의미로 이제 그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바로 판결인데요. 그래서 뭐 판결하면 뭐 원고 승소, 뭐 일부 승소, 패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이제 판결이고요. 그럼 결정, 명령 이런 건 뭐냐면요. 이렇게 보면 사실의 존재 유무라든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결정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판결 같은 경우에 판결문에 이제 적시가 되어 있고요. 결정과 명령 같은 경우에는 결정사에 적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송 절차에서 부수 파생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그 사실이 맞는가, 그리고 일정한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소송 절차에서 좀 부수적으로 파생된 사항인데 뭐 강제 집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압류, 가처분 사건, 도산 등 그런 비동 사건을 이제 판단할 시에 보통 이제 결정이나 명령을 내려요. 예를 들면 소년 사건, 소년 재판이 있었는데 최종 그 학생이 그 소년이 이제 유죄다라고 해서 판결을 내려요. 판결을 내리면 이 친구는 이제 소년 교도소로 이제 가겠죠. 가고, 그리고 결정이나 명령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소송 절차에서 이제 강제로 집행되어야 되는 사항.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럼 소년으로 보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정이나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판결에 대해 가지고 불복을 했다. 그러면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이제 판결에 대해서 1심에 대해서 판결에 불복하게 되면 2심으로 가는 거. 그거를 판결에 대한 불복, 즉 항소한다라고 해요.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2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서 대법원으로 가는 걸 상고라고 하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다음 자 1심에서 어떤 결정이나 명령이 나왔어요. 그 소송 절차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그런 이제 결정이나 명령이 나오게 되면, 근데 그 결정 명령에서 난 소년 성취까지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소년 성취에 대해서 혹은 뭐 다른 뭐 강제 집행에 대해서 감리에 대해서 난 그거는 승복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는 거예요. 1심에서 불복을 하게 되면 항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2심에서 결정 명령에 대해서 또 불복을 한다. 그럼 그때 이제 재항고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세 번의 재판을 통해 가지고 어, 국민들의 기본권을 이제 보장해주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여기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거 이미 기억하시죠?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공개재판주의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항상 그 재판의 과정은 방청석에 이제 공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 근데 단 예외적인 게 있다라고 했죠. 뭐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뭐 선량한 풍속을 이제 해야 할 염려가 있을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이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증거재판주의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의 판결은 반드시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지 뭐 이제 심증이나 아니면 이제 마음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교과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교과서에. 자, 여기 보면 국민참여재판은 뭐냐면요. 이게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미국 그 법 드라마나 아니면은 법 영화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요. 재판 영화 이런 걸 보면 그 배심원이 등장을 하죠. 배심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예전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배심원이 그 2008년 전까지는 없었는데,
자, 이게 왜 등장을 했냐면 그냥 일반 형사재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일반 형사재판이 그러니까 법관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이렇게 계시고 뭐 석이 이제 그 기록을 하시는 분 이제 재판에서 이제 기록을 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검사 즉 이제 여기는 피고 측 피고인 측에서 이제 변호인 측이 이렇게 또 있고요. 보면 저 봅시다. 자, 검사가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제 보니까 참고로 이제 왜 피고로 되지 이거 피고인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원고 피고는 저기 민사재판인 거 아시죠? 그리고 검사와 그때 이제 피의자가 이제 검사의 기소에 의해 가지고 형사재판에 이제 회부가 됐을 경우 이제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과 이제 변호인이 이제 같이 이제 한 편이 돼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방청인들이 그냥 요 재판을 이제 봤던 거죠. 근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좀 상반되는 그런 이제 재판 결과가 좀 등장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 전까지는 이제 뭐 사람들이 뭘 알겠어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어요. 법관은 진짜 엘리트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결정이 맞지라고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에 좀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법부만이 유일하게 민주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법부나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부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입법부도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다 뽑는데 사법부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실제로 이제 사법부에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의 그런 국민 참여 재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논의가 상당히 좀 있어 왔어요. 그래서 국민의 참여로 이제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게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국민 참여 재판은 모든 재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형사 재판에서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형사 재판을 할 수 있는데 뭐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좀 죄가 무거운 형사 사건 가운데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대신 이건 또 누가 원해야 되면 이제 피고인이 원해야 돼요. 이제 참고로 그도 얘기하지만 피고 아닙니다. 이제 피고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자 이제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또 시행은 안 되고 이 사람이 또 원하면 또 시행이 돼요. 그래서 배심원은 보통 이제 누가 하느냐? 보통 만 20세 이상이면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예전에 저 의정부에서 교사 생활을 1년 정도 할 때 그때 배심원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좀 선생님한테는 되게 좀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당시 이거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늦었네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때 이제 피고인이 누구였냐면 어떤 할머니셨어요. 할머니셨는데 그 사건이 뭐였냐면 할머니께서 자신의 남편을 그 할아버지를 둔기로 이제 머리를 쳐가지고 이제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뭐 일부 좀 이해는 돼요. 뭐 저 완전 이해는 됐던 건 아닌데요. 그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그 치매로 되게 좀 오랫동안 좀 병을 앓으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 벽에 똥칠도 너무 자주 하시고 그 저기 아내분을 그러니까 할머니를 되게 좀 자주 구타도 하시고 막 그러니까 이제 너무 참다 못해서 그리고 한 5일인가를 아예 잠을 쌩 못 잤대요. 그래도 쌩 잠을 못 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벽에 똥칠하고 이제 할머니를 이렇게 툭툭 막 밀치고 때리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 바로 옆에 있던 그 둔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되게 좀 큰 망치였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때리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사건이었는데 이거 그 가족 측은 그 할머니의 가족 측은 그 할머니의 입장이 너무 이해되셨는지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셨었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재판에 그 과정에서 참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배심원단은 이렇게 재판에 참여해요. 근데 저는 뭐 네가 무슨 관련이 있어 사회 선생님이라서 가냐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 무작위 추첨이에요. 무작위 추첨이고 배심원은 한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면은 일당도 줘요. 그래서 그날 저는 이제 저도 하루 교사인데 이제 수업을 안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제 맞는 그 일당도 이제 주고 그래요. 그래서 배심원단은 재판의 전 과정을 다 봐요. 다 보고요. 그 재판에 참여해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죄로 판단을 한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죄로 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에 이르기까지 계속 다들 이제 토론을 하는데 유죄로 판단했는데 형벌의 정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럼 이제 몇 년, 징역 몇 년이 과연 이제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배심원달이 하는 걸 건 판결이라고 하지 않고요. 건 평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하는 게 판결이고요. 배심원들이 하는 건 평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이 사람 한 징역 한 3년 정도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징역 2년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는 유죄고 이제 징역을 2년 정도 줘야 됩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견서를 이제 그 배심원 대표가 이렇게 줘요. 판사님께 이제 주면은 그러면은 요 판사님들은 이 배심원의 판단을 참고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론 이제 그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의 판결이 그 재판장님의 이제 판결에 그 구속을 해요. 판결을 구속을 해요. 그게 뭔 얘기냐면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배심원달이 판결 결과를 재판장님들은 참고만 할 뿐 굳이 따르진 않아도 됩니다. 즉 이거를 보고 뭐 이제 구속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직까지 2008년부터 시행된 이후 아직까지 배심원의 판결과 크게 어긋나는 판결이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건 재판에서 그런 일반 국민들이 이제 참여함으로써 인해서 이렇게 공정성도 높아지고 재판이 그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딱 맞게끔 이제 판단도 하고 있네 하는 그런 투명성도 높아지는 그런 이제 계기를 가져왔던 게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일단 참고 영상 링크 걸어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교과서 이제 활동 이제 마지막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법원 드라마 저작권 분쟁 최종 판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그 문제를 딱 보시면 다 읽지 않을게요.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자 뮤지컬 잭슨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다. 여기 항소 동그라미 항소. 2심 재판에서는 항소했으니까 2심 갔겠죠. 재판을 걸리다. 그러면 이번에 방송사 측이 다시 상고했다. 상고 동그라미. 자 그러면은 항소라고 하는 건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2심을 가는 거고요. 상고라고 하는 것은 2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3심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몇 번의 재판을 받았는가?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총 3번의 재판을 받았겠고요. 재판이 여러 번 이루어져야 되는 까닭은 궁극적으로 억울한 한 사람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심급제도 여러 번 급이 다른 재판장에서 심사를 이제 받는 거죠.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급제도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모의 재판은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학교 여러분들 나오는 기간 동안에 실제로 이제 학급별 이제 모의 재판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도 좀 불가한 상태가 되다 보니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들 모의 재판 혹은 이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활동으로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대단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의 영역 중에서 국가의 사적 생활 영역 개입. 국가, 공법과 사법. 공법과 사법의 중간 단계. 이게 뭐지? 사회법. 그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심급제도. 3심제. 자, 항소, 상고 이제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들은 또 항고와 재항고까지도 기억해두라라고 했어요. 항소와 상고는 뭐라고 했지? 판결에 대한 불복. 그 다음에 항고, 재항고는 옳지.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 오케이. 그 다음, 자, 여기 가로 열쇠, 세로 열쇠 이거 쭉 읽어보시고요. 잠깐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멈추시고 답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마지막. 자, 그림 퍼즐 보도록 할게요. 뭐 별거 없죠? 보니까 여기 검사님인 것 같죠? 공소를 제기합니다. 기소 독점주의를 가진 이제 공적으로 소를 제기하시는 분. 여기 누구? 검사님. 그다음에 징역형을 선고한다. 판사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고 있는 것 같죠.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피고인? 그러면 이제 얘가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지는 분인 것 같네요. 옆에 분 아마 변호인이시겠죠. 그다음 경찰관님께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것 같은데 이거 다음 나와버렸네. 자 간단히 보면 자, 경찰관이 먼저 이제 그 피의자죠. 이때까지만 해도 피의자 혹은 용의자라고 해서 이 사람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이제 체포를 하고 체포를 하면 검사님께서 이걸 판단하셔가지고 얜 법원에 보내야 되겠다. 법원에 보내가지고 우리 재판 한번 받아보자. 공소를 제기합니다. 기소 독점주의를 가진 검사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을 하는 거죠. 재판이 이제 진행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럼 마지막에 이거에 먼저냐 요게 먼저인데 요게 먼저냐 요게 먼저인데 그 순서는 먼저 검사님께서 피고인은 유죄입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이게 구형한다라고 해요. 구형. 형을 구한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유죄라고 저는 형을 구합니다. 판사님 그러니까 얘한테 유죄 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판사님은 그걸 듣고 변호인과 이제 피고인의 마지막 최후 변론까지 다 들은 다음에 판사님께서 넌 징역형을 선고한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려버리시는 거죠.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 원래 학교를 나오는 요 기간이었으면 학급별로 사실 학급 헌법을 만들게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급에서의 법 하나씩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안타깝지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학년 돼서는 학급 규칙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좀 이제 길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참고 영상 잘 보시고 마인드맵과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 반드시 정독하시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